자, 우리가 이제 PID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조금 현실적인 모델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아마 PID 제어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또 적절하게 이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구성한 그런 하드웨어 시스템을 가지고 PID 제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현상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LS 일렉트릭의 PLC를 적용을 해서 지금 이제 하나 모델을 선정을 했고,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을 해보죠. 자, PID 테스트. 사용하는 PLC 모델은 XBCH 모델, 우리 컴팩트형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I/O 파라미터. 사용하는 기본 모델은 DR32H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확장 모듈로 지금 이제 아날로그 모듈을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아날로그 모듈은 아날로그 입출력이 혼합되어 있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XBFAH04A라고 하는 모델, 요거를 하나 이제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PID 제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물리적인 값들, 내가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그 물리값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날로그 입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아날로그 출력을 이용해서 뭔가 밸브의 열림을 조절한다거나 모터의 빠르기를 조절한다거나 어떤 히터의 세기를 조절한다거나 이제 이런 출력 동작을 해줄 수 있는 또 아날로그 출력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아날로그 입력과 아날로그 출력을 한 채널씩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아날로그 혼합 모듈을 추가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적용하면 여기에 필요한 I/O 파라미터 설명문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이 아날로그에 대한 우선 이 변수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쭉 등록이 됩니다. 자, 프로그램 쪽으로 가서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선은 아날로그 입력 값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 다음에 내가 아날로그 출력을 통해서 제어를 하고자 했을 때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제 변화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프로세스 모델은 아래쪽에 팬이 하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이제 블로우 팬이죠. 팬이 있고,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가 있고요. 그래서 이 팬을 돌려서 탁구공을 위로 올리는 겁니다. 탁구공을 원하는 위치로 이제 올리는데, 그러면 초음파 센서는 그 아랫면에서부터 이제 탁구공이 있는 면까지의 거리를 계속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모델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제어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탁구공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선은 아날로그 입력, 그러니까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입력이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것부터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아까 우리 이제 I/O 파라미터에서 이 아날로그 모듈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일단 초기에 아날로그 입력 레인지 범위가 4에서 20mA 전류 입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압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센서가 0에서 10V로 들어오는 아날로그 초음파 센서거든요. 그래서 전압 타입으로 이렇게 먼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운전 채널 0번은 운전을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에서 10V로 전압이 들어올 때 그때의 PLC에서 받아들이는 데이터의 레인지는 0에서 4000이라고 하는 레인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나머지 뭐 기본적으로 돼 있는 값을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 지금 0번 아날로그 입력 채널 0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만 설정하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채널 1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은 안 건드려도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날로그 출력 쪽입니다. 출력 파라미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출력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출력은 운전을 하겠다, 사용을 하겠다 해주고, 출력 범위는 지금 우리가 이제 저 팬을 돌리는데 0에서 10V의 출력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회로적으로는 0에서 10V로 출력을 내보내면 저 이제 팬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0에서 4000이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0에서 10V의 출력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PLC에서 사용하는 값은 0에서 4000이라고 하는 값이죠. 채널 출력 상태 뭐 이전 값 이렇게 이제 그대로 나머지는 그대로 놓고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이 모듈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이제 일단은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어떤 값이 들어올 때, 자, 우리 지금 이 아날로그 모듈이 레디 상태라고 하는 모듈 레디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그래서 레디 상태일 때 아날로그 입력을 통해서 들어오는 값을 어떤 데이터 변수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move라고 하는 펑션을 한번 이용을 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move 하고 변수 입력에서 아날로그 입력 데이터가 요놈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 입력 채널 0번의 변환값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AD0 0번 채널의 데이터 값입니다. 요거를 받아서 어디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D0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모듈이 레디가 된 상태에서 아날로그 입력을 통해서 들어온 값을 D0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자, 또 반대로 우리가 이제 임의로 어떤 값을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move 펑션을 쓰는데 이번에는 D10번에 있는 임의의 값을 D10에 있는 임의의 값을 출력에다가 써주겠다. 자, 출력은 지금 보시면 AD가 아니고 이제 DA0죠. DA0의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실제 이제 출력이 나가겠죠. D10에 어떤 값을 넣어주면 아날로그 출력을 통해서 그 값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출력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enable 신호를 살려줄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DA0의 out enable 있죠. 그러니까 출력 채널 0의 출력 상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nable을 on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듈이 레디가 되면 아날로그 출력의 상태를 enable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값을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만 해놓고 우선은 전송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전송을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링을 이제 한번 해보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아날로그 센서, 그러니까 초음파 센서에서 들어오는 값이 343 정도, 342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죠? 지금 보시면 이제 탁구공이 제일 아랫면에 이제 와 있는데, 물론 이제 0V부터 들어오도록 돼 있으니까 보통 이제 아날로그 입력이 0에서 10V로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약간의 거리를 미리 이제 띄워 놓은 겁니다. 0부터 시작하지 않고 약간의 거리를 좀 띄워 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343 정도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최대로 올라가면 요게 이제 값이 점점 커지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D10번, D10에다가 어떤 임의의 값을 우리가 써서 한번 출력을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다가 한 1000 정도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1000 입력을 해보면, 자, 1000을 입력했는데 지금 팬이 굉장히 약하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가장 좋은 것은, 이상적인 것은 0에서부터 10V,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가 주는 값으로 봤을 때는 0에서부터 4000까지의 값에서 아주 리니어하게 뭔가 출력 동작이 이루어지면은 가장 좋은 모델이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을 구동을 하다 보면 어떤 범위에서는 아예 동작을 안 하는 그런 범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범위가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를 제어를 하기 전에 이제 좀 찾아내야 되겠죠. 지금 1000으로 했을 때 팬이 돌고는 있지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전혀 탁구공이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 2000 정도 한번 줘볼까요? 2000이면 이제 한 5V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4000이 10V니까 2000이면 5V 정도가 됩니다. 자, 2000을 주니까 팬이 조금 더 세게 돌면서 탁구공이 조금씩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예, 움찔움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최소값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을 위한 최소값으로는 2000 정도를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값을 좀 더 높여 봅시다. 3000, 한 2500 정도 한번 해볼까요? 2500. 자, 2500 하니까 쭉 올라가서 지금 탁구공이 이제 제일 높이까지 올라갔죠. 물론 우리가 여기다가 40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 최대값이기 때문에, 자, 팬이 이제 엄청 이제 최대로 지금 이제 돌고는 있지만 실제로 센서 이미 이제 탁구공은 제일 끝까지 올라갔고 들어오는 값에서 뭐 큰 변화는 없죠. 그죠? 한번 줄여 볼까요? 한 3000 정도로. 3000으로 줄여도 3000으로 줄여도 탁구공은 이미 위에 가서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한 2000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한 2500 정도, 이 정도면은 이미 이제 끝까지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물론 뭐 한 3000 정도로 이렇게 이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출력을 주는 범위가 어느 정도에서 지금 출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네. 지금은 봤을 때는 2000에서 한 3000 정도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제어 출력을 보내면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들을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하는 겁니다. 먼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PID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PID를 적용하는 방법은 프로젝트에 보시면 내장 파라미터 PID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PID 16 루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해 보시면 루프를 16개를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그냥 루프 하나만 이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 기준으로 보면, 자, 자동 운전이고 운전 방향 정동작. 네. 여기에서 기본적인 값들은 쭉 그대로 놓고 이제 가시면 되는데, 뭐 목표값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변경을 할 거라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놔두시고, 연산 주기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10ms가 되는 거죠. 단위로는 10ms.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뉴얼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례 이득, 적분 시간, 미분 이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결국 PID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입니다. 그래서 기본값으로 P 값이 1로 그냥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최대 조작값 4000, 최소 조작값 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센서 모터를 구동을 해 봤을 때 최소 조작은 한 2000 정도에서 가면 될 것 같고 최대는 한 3000, 최소는 한 2000 정도에서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혹시라도 이제 수동 조작이 필요할 때는 이제 수동 조작 넣으면 되겠지만 나머지는 뭐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PW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출력이 아니라 PWM, 그러니까 디지털 출력으로 우리가 제어를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그 온도 제어를 할 때 SSR 같은 것들을 온오프를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뭔가 제어를 하는 방식으로 PID 제어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PWM 접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아날로그 출력이 아니라 PWM 출력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제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값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놓으시고 확인. 자, 그러면 이제 PID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번 해보죠. 자, 제일 먼저는 이제 자, 여기다가 우리가 임의로 그냥 뭐 M0라고 하는 비트를 살렸을 때 M0라고 하는 비트를 살렸을 때 이제 PID를 실행을 하겠다. 그러면 PID ru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살리는 거고, 이 PID run에 아까 루프 번호 우린 0번을 사용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PID run 0 이렇게 해서 PID를 구동을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PID를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값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값이 필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는 지금 여기 이렇게 센서로 들어오는 값을 우리가 임의로 그냥 D0에다가 저장을 했는데,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값이 결국 뭐가 되냐면 PV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 값이 되는 거죠. 현재 값. 자, 그러면 이 D0가 아니라 여기를 자, 플래그 선택하시고, 자, D0가 아니라 플래그의 PID에 보시면 루프 제로에 PID 제로에 PV 값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이제 현재 값이 되는 겁니다. 현재 값. PV 현재 값. 결국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거, 그죠? 요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요 현재 값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ID의 연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PLC에서 PID 연산을 하겠죠, 그죠? PID 연산에 의해서 출력되는 값을 이제 실제 출력에다가 내보내야 되니까 요 D10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대신에 우리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MV라고 하는 값을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플래그의 PID에 PID MV라고 있죠, 그죠? 예, 이 MV가 결국 PID 출력 값입니다. PID 출력 값. 이제 MV는 Manipulation Value라고 해가지고 결국 내부에서 PID 연산을 통한 결과값이에요. 그 결과값을 이제 출력에다가 주겠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들어오는 값을 인식하는 거고, 이거는 PID 연산의 결과값을 출력으로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SV라고 하는 set point value가 필요하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값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목표로 하는 값은 우리가 나중에 모니터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변경을 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PID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실제 물리 채널, 그러니까 아날로그 입력을
현재 값으로, 그 다음에 아날로그 출력은 이 PID의 MV 값으로 이렇게 매칭시켜 주는 게 필요하죠. 자, 우선은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필요한 PID 파라미터라든가 셋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좀 등록을 해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우리 모니터에다가 자, 여기 보시면 PID를 선택을 하시고 전체가 아니고 루프 제로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내가 좀 뭐 여기 있는 걸 다 등록을 해도 되겠지만 딱 목표로 자, 우리가 이제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값은 일단은 셋포인트 밸류, 그죠? 이게 필요하죠. 내가 어떤 위치로 탁구공을 올릴 건가, 셋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목표 값입니다. 그래서 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PID 파라미터가 필요하죠. 여기 보시면 KPTIDD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그죠? PID 값이죠. 여기 이제 PID가 우리 조종해야 될 그 파라미터 값입니다. 얘네들도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우선은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한번 실제로 이제 보면서 조정을 한번 해보죠. 자, 우선은 전송을 하겠습니다. 다시.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셋포인트 밸류 값, 그죠? 지금 요 셋포인트 요 놈이죠, 그죠? 요 놈을 우리 이제 지금 탁구공을 쭉 올렸을 때 한 중간쯤 되면은 뭐 한 200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한 2000 정도가 되는 위치로 올리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다가 M0도 여기다 하나 등록을 해놓죠. M0. 자, M0는 지금 이제 요 PID 동작을 이제 실행시킬 하나의 접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M0를 임의로 우리가 이제 온오프 시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놓는 거고, 지금 현재는 P 값이 1로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ID 값은 0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죠? P 값만 1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이 볼 거는 뭐냐면 모니터에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게 있죠. 이 트렌드 모니터를 좀 하나 켜놓고, 자, 여기서 우리 좀 조정을 합시다. 비트 그래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XY 그래프도 필요 없고, 트렌드 그래프만 보기를 이렇게 이제 해놓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트렌드 설정에서 자, 트렌드 그래프에서 디바이스는 PID에서 셋포인트 값, 자, 셋포인트 값, 그리고 현재 값, PV 값, 요 두 가지, 셋포인트와 그 다음에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값과 목표 값, 요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보도록 하고요. 모니터링 주기는 조금 짧게 한번 해보고요. 1000샘플 200초. 네,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셋 포인트는 빨간색이에요. 지금 왼쪽에 Y축은 우리가 지금 이제 목표로 하는 값의 범위니까 요거 그래프 설정에서 요거는 최대 4000까지, 그 다음에
자동 맞춤 말고 전체 4,000까지 0에서부터 4,000까지 나오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값은 지금 2,000 중간 정도로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현재 값이에요. 지금 이제 탁구공이 제일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현재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간격이 이제 조금 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트렌드 설정에서 시간을 똑같이 한 1000 정도로 한번 늘려볼까요? 자, X축을 조금 축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타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0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이제 녹색이 지금 이제 현재 그 탁구공의 위치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지금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값입니다. 지금 결국 우리가 늘 그 PID 제어와 관련된 이론들을 볼 때 목표 값에 지금 우리가 현재 값이 이렇게 이제 맞춰져서 추종하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제어의 목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비트를 이제 온 시켜서 PID 동작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현재의 동작은 지금 이렇게 탁구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제 이런 동작들을 좀 반복을 하고 있죠. 그죠? 시간이 지나도 어느 정도 맞춰지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P 값을 먼저 한번 맞춰보죠. P 값이 지금 현재 1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값이 1인데 이거를 지금 일단은 진폭 이렇게 이제 큰 상태에서는 요걸 이제 좀 줄여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1이니까 반으로 줄여 보겠습니다. 0.5로 줄여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0.5로 줄였습니다. 지금 요 시점에서 0.5로 줄였어요. 0.5로 줄였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자, 조금 더 줄여 보겠습니다. 한 0.1 정도로 줄여 보겠습니다. 0.1. 자, 0.1로 줄였더니 이제는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요 밑에서 지금 이렇게 깔짝깔짝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요 값은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그 0.25 정도, 0.5와 0.1 뭐 한 중간쯤 값으로 조금 더 올려 보겠습니다. 자, 조금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선은 0.3 정도로 일단은 고정을 한번 시켜보죠. 자, 지금 현재 P 값은 0.3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요 지금의 현상은 진동은 많이 없는데 뭐랄까요? 이렇게 이제 목표값까지 가지 못하고 그 밑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적되는 이 잔류편차들을 누적해서 더해주는 기능이 이제 적분의 기능이죠. 자, 적분이 지금 현재 0으로 되어 있는데 적분 값을 1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적분을 1로. 자, 지금 적분을 1로 넣어 주니까 일단 목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여기서도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오실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버슈트 언더슈트 하면서 이렇게 좀 반복을 하고 있죠. 약간은 아직까지 좀 불안한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적분 시간은 조금 더 길게 한번 줘 보겠습니다. 여기를 한 10 정도로 줘 볼게요. 적분 값은 한 10 정도. 네, 적분 값을 10으로 하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죠. 그죠? 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상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
목표 값을 한번 이제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0이라고 하는 목표 값을 30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3000으로 바꿨을 때 따라 올라가서 한번 오버슈트하고 언더슈트하고 하면서 목표 값을 지금 이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번엔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한 1500 정도로 목표 값을 낮춰보겠습니다. 낮추면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이렇게 반복을 또 하면서 네. 이렇게 이제 또 맞춰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테스트하는 이 모델에 따라서 변화가 좀 둔감한 것들은 사실 목표로 하는 값에 거의 그냥 아주 스테이블하게 값이 이제 쭉 추종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온도 제어 같은 경우는 그 히터를 켜고 끄는 것들에 대한 어떤 온도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그래프를 봤을 때 거의 일치하게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적용하고 있는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아주 약한 그 바람의 변화에도 탁구공의 위치값이 계속 조금씩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상적인 어떤 그래프의 모양처럼 이게 저스트하게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 값만 잘 조절을 한다면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트라이얼 컷 방식이죠. 이제 한 값씩 그냥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 나갈 때는 사실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맞추어 가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제어에 필요한 어떤 목표 값들을 변경을 해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변화들을 좀 보는 겁니다. 파라미터들 값들을 조금씩 변경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거죠. 자, 우선은 뭐 현재는 P 값이 0.3, 그 다음에 I 값은 10 정도로 들어갔을 때 이제 이런 정도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I 값을 더 크게 한번 넣어 볼까요? 지금 10이 아니라 뭐 한 50 정도로 크게 한번 값을 넣어 보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목표를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1500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보게 되면 반응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다시 3000으로 갔을 때, 자, 아까 여기는 11대, I 값이 11대였고 지금은 이제 50으로 이렇게 이제 값을 좀 높였습니다. 그랬을 때 뭐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타나는지 이렇게 봤을 때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요 뒤쪽에 이렇게 지금 한 번씩 보면은 좀 크게 진동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I 값은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한 10 정도로 줄여주는 게 더 정밀하게 이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 값은 이제 변화에 대한 빠른 응답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죠. 그래서 D 값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D 값을 한 1 정도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목표 값을 바꿔보는 겁니다. 1500 정도 바꿔보면 자, 오히려 이제 아까보다 좀 목표값을 잘 못 찾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시 3000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네, 뭐 이런 정도로 비슷한 성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PID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목표로 하는 값을 우리가 이제 제어의 어떤 목표 값으로 하는 그 값을 이제 추종할 수 있도록, 현재 값이 추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들인데, 일단은 이제 우리 이 LS 일렉트릭사의 PLC에서는 이제 이런 트렌드 모니터 같은 이런 기능들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한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뭐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